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조선의 건국은 위화도해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요동정벌 명령에 대해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했으나 결국 출병을 명받자 1388년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391년에는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이후 1392년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면서 새 왕조 수립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이성계가 즉위하여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틀을 세운 정도전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불시자변을 지어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담은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호패법을 처음 도입하여 백성의 호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강화하고 주자소를 설치해 구리로 만든 계미자를 주조하였습니다. 세종은 농사직설을 간행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고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편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각종 편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자판 조립 방법을 개발하고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지편전을 폐지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종 때에는 조선 정부의 통제정책에 반발한 일본 세력에 의해 삼포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부의 재상들이 국정을 총괄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육조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선의 3사는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원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은 합쳐서 대간이라 불리며 오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홍문관은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고 학문 연구와 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춘추관은 실록을 편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에서는 각 도에 관찰사를 두어 그 지역의 수령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였지만 고려시대에 비해 그 지위는 낮아졌습니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중앙에는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경제소를 두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에서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속과 합격자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평민층 자제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음서제도는 고려의 음서제도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시하였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의 사부학당과 전국 부목 9년에 하나씩 설치된 향교가 있었으며 향교에는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군사제도는 양인계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병 제도로 운영되었고 유사시에는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잡색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제도로는 현물로 거둔 조세를 수로나 해로를 통해 운반하기 위한 조운제도와 군사적 비상 상황을 중앙에 횃불이나 연기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봉수제가 운영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정치는 훈구와 사림이 주도하였으며 두 세력은 성향과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훈구는 공신 세력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며 주로 한양을 기반으로 활동하였고 사림은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지향하며 지방에서 학문과 덕망으로 성장한 세력이었습니다. 사림은 성종 때부터 김종직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무오사화를 계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갑자사화에서는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훈구와 사림을 가리지 않은 대규모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중종 때에는 조광조 등 사림이 등용되어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정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명종 때에는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을사사화가 발생하면서 사림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선조 때에는 사림의 분열로 인해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습니다. 분열의 배경에는 이조 전랑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과 척신 정치 청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는데 동인은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고 서인은 이의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선조 22년 정여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여 동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인은 정철 처벌에 온건한 입장, 북인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하자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명, 여진, 일본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명과는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주적 실리 외교를 펼쳐 국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북방 안정을 위해 세종 때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북평관을 두어 여진 사신을 접대하였습니다. 일본과는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 때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고 이후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해약조를 체결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 세견선의 입항을 허가하였으나 이후 삼포회란이 일어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위기를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되었고 비변사는 을묘외변 이후 상설화되어 국가 안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